환승연애는 생각보다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보통은 연인과 이별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전의 기간, 소위 공백기가 짧은 경우 환승연애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별 후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연애하는 동안 지인이었던 사람과 이별 후에 곧바로 연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비난을 받는 당사자 역시 억울합니다. 그냥 지인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별 후 진지하게 다가왔고 나도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니 억울할 만도 합니다. 환승 이별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람 폈다는 오명을 듣곤 하는데, 환승 이별은 바람과는 다릅니다. 바람은 환승보다 직접적이고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맺으면 그건 바람 피운 겁니다. 연인 이외의 사람과 사귀지는 않더라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바람 피웠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환승 이별은 선을 넘는 대신 두 관계 모두 애매하게 유지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관계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존 연인과 이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확실해지면 기존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곧바로 새로운 연인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두 명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고 연애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썸을 탄 건데, 썸이라는 용어 자체가 확실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라서 항상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과 통보한 사람 모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의 이별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환승 이별이 전 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지만 이별은 한 사람의 통보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동시에 애정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둘 중 하나가 먼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어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상대방은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슬픔과 그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래 이별은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환승 이별은 기존의 슬픔에 더해 분노와 자괴감까지 안겨줍니다. 연인은 다른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연인은 서로에게만 애정을 줄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연애하는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 말고도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본인과 이별했음을 알게 되면 자괴감을 느끼고 때로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큰 결함이 있어서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착각해 자기 비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이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기도 하고 이성에 대한 불신이 생겨 다시는 연애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환승 이별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떳떳합니다. 그리고 대개 같은 변명을 합니다.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지인일 뿐이었다. 별다른 스킨십도 애정 표현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환승 이별을 당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전 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승 이별을 당했다고 해서 그다지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연애의 결말은 되게 불행하니까요. 환승으로 시작한 연애가 백년해로 하고 행복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말로가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연인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탄 사람이나 연인이 있는 걸 알면서도 플러팅을 갈긴 사람이나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생각만큼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금기의 사랑을 하는 비련의 주인공 노릇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못하니까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서로 불안해합니다. 파트너가 본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성에게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무의식 중에 항상 깔려있고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집착합니다. 불안과 집착을 매개로 한 연애가 행복할 리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연애의 말로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뻔한 말이지만 차라리 지금 헤어진 게 다행입니다. 환승 이별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니까요. 더 연애를 지속해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환승 이별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독에 취약합니다. 인간은 고독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른들은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건 연애가 다른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연애를 통해 배려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갈등을 조율하는 방법 등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도 모종의 이유로 이별하기 마련이고 이별 후에는 슬픔과 함께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승 이별은 이런 진지한 회고와 성찰 없이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애정을 갈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스스로를 파무파탈이니 옴무파탈이라고 생각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면 그냥 애정결핍 어린아이 같습니다. 환승 연애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화시킵니다.
환승 이별을 반복하면 연애 경험이 많아지고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이 늘지언정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배우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만약 잠시라도 연애에 공백기가 생긴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숙함의 근본은 독립입니다. 연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애완견이나 어린아이와 정신연령이 비슷합니다. 자존감의 목줄을 타인에게 맡긴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며 성숙해집니다. 상습적인 환승 이별은 물론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환승 연애 그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는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처럼 연애 세포를 의인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식을 보자마자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릴 겁니다. 자상하고 다정해서 안정되고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는 노력을 해봐도 끌리지가 않는데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여자에게는 왜 계속 호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봐도 계속 마음이 가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연애를 한다고 다른 이성에게 아예 호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애 말미에는 더욱 그렇죠. 한창 연인과 격렬한 사랑을 할 때는 다른 이성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연인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별에 가까워지면 그제야 주변의 이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통념상 연애는 단 한 명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뉴페이스와 연인 사이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곧 헤어질 권태기의 연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평생의 인연일지 모를 새로운 사람을 포기하는 게 마냥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가끔은 본인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환승 이별은 나쁜 일인데 또 환승 연애가 마냥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연애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순간의 설렘인지 진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단을 내리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기존의 연인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환승 연애가 욕을 먹는 이유는 솔로의 공허함은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보험용으로 곁에 두고 새로운 연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애매하게 행동하면 결국 둘 다 잃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진지하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환승 이별을 당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아주 뻔합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못나서 그 사람이 당신보다 잘나서 그분이 당신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만큼 무용하고 파괴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짝이 아니라고 해서 세상에 진정한 당신 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면 그에 걸맞게 전 연인보다 훨씬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